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차두원입니다. 미래인재 양성, 기업이 교육을 혁신하다라는 네 번째 세션이죠. 근데 중요한 세션이고 실제로 학교와 기업이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청중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 4년제 대졸 졸업자가 회사에 들어가서 1년 안에 몇 퍼센트가 퇴사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30% 정도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을 마치고 입사를 해서 1년 만에 30%라고 안 돼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를 가만히 보면 뭐 통계 자료를 보면은 자기 전공과 업무가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더 통계를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혹시 닥치고 취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전공과 적성은 무시를 하고 계속 그냥 이름 있는 회사, 좋은 회사만 바라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89학번입니다. 저희 때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인력이 몰렸습니다. 생명공학, 농업, 바이오 굉장히 많은 그 인력들이 몰렸는데 그 포닥으로 세계 여행이라고 정말 해외 유소대학, 국내 유소대학에서 박사를 마치고 포닥으로만 굉장히 일자리가 없어서 떠돌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동기 중에. 이유가 뭐냐? 그냥 유행만 쫓아서 뭐 나쁘단 건 아닙니다. 유행만 쫓고 그 트렌드만 쫓고 유망하다는 말만 그 기업의 수요와는 매칭시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오늘은 IBM에서 서울 니콜러스 스쿨 피텍을 담당하시는 손레지나 상무님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피텍에 참여하는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유두규 교장 선생님과 경기과학기술대 컴퓨터 모바일 융합과 전선도 교수님을 모시고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드리시고요. 먼저 우리 손레지나 상무님께서 관련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제가 씩씩하게 여기로 걸어왔는데 이 넘기는 게 이쪽에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 IBM의 손레지나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IBM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대외 홍보 그리고 대직원 홍보, 사회공헌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사항은 저희 좌장인 차두원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에 대해 IBM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IBM이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드리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제대로 된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IBM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IBM은 107년 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IT 기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바코드라든지 신용카드, 뭐 비행기 예약제도, 심지어는 엑시머 레이저 수술 같은 기술들을 생활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기술들을 발명을 했고요. 기존에는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컴퓨팅 환경인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데에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렇게 제공을 하는 회사로 변모를 하다가 현재는 클라우드 플랫폼과 인공지능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IBM이 왜 갑자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잠깐 공유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7시 10분에 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알람 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그거를 듣고 깨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날씨 앱을 가지고 미세먼지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어제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오늘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일정, 오늘 이 우리 한경 글로벌 HR 포럼에 오는 걸 알고 있지만 다른 일정이 없는지 한번 제 일정을 캘린더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온 이메일이 있는지 제 휴대전화로 확인을 하고 급하게 요청되는 메일에 대해서 답신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제 만나 뵙는 다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실까봐 포탈 사이트 앱을 통해서 정보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화장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얼마 전에 지인이 선물해준 체중계에 올라가서 제 체중과 근육량과 단백질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이제 이 전화기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 단위로 제가 얼마만큼 잘못 살았는지 지방량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를 하고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또 우리 골목에서 횡단보도에서 CCTV에 엄청나게 찍혔겠죠. 그리고 지금 저기 어디선가도 저희를 찍고 있습니다. 나중에 동영상 플레이를 하시려는 생각이실 것 같아요. 불과 7시 10분에 일어나서 뭐 한 3, 40여 분 만에 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소비를 하고 생산해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방에 계신 좋기 뭐 한 200명 가까이 되시는 우리 개개인이 매일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심지어는 음성, 시각,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되어 있는 자료, 그리고 사진, 동영상, 기존의 숫자로 정보화될 수 없는 것들인 커다란 사이즈의 데이터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의 20% 정도만 실제로 정보가 돼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80% 정도는 다크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80%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컴퓨팅 환경,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공공이 같은 그 저장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분석 솔루션들이 쓰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요즘 매체의 IT면 그리고 기업면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2018년에 하루 중에 1분을 쪼개서 보면 저렇게 1분의 시간이 인터넷과 데이터 관련된 활동들을 한다고 해요. 이메일을 주고받는 횟수가 1억 8,700만 개 정도 되고 48만 개의 트윗이 1분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400만 개 이상의 비디오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사진을 찍으시고 동영상을 찍으시고 소셜미디어 활동들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지금 사용되지 않고 분석되어지지 않고 있는 저 80%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사업 기회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의 형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할 거고 따라서 새로운 교육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뉴칼라라는 이야기를 IBM이 2016년도 말 2017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2016년 12월경에 우리 그 미국의 45대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IBM의 회장인 지니 로메티 회장이 메일을 하나를 보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사무직의 화이트 칼라도 아니고 육체 노동직의 블루 칼라도 아닌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 직업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IBM에선 뉴칼라라고 부르고 있고 이 뉴칼라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새로운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인재들을 양성하고 같이 키워나가는데 IBM이 기업 시민으로서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는 의지를 천명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저희가 뉴칼라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뉴칼라라는 것은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청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군,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 되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무수하게 새롭게 생긴 직업 형태들을 담당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사이버 보안 담당자, 사물 인터넷 담당자, 클라우드 담당자, 블록체인 담당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 뉴칼라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 지식,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 지식을 그리고 전문 스킬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졸업장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증명해서 실제적인 산업에 기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역량에 더불어서 저희가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전문적인 기술이나 역량이 되게 좋은 친구들은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라고 표현되는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영역들을 같이 직업인으로서 키워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현업에 투여돼서 바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뉴컬러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뉴컬러라는 직업군이 새롭게 나타나고 인재들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직접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같이 해야 되느냐? 여지까지는 지금까지는 교육에 크게 기여하지 않고 있던 기업에서 조금 더 많이 한 발 깊게 다가가서 정부와 교육계, 기업이 함께 새로운 변화를 교육에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한국의 우리의 그럼 이 뉴컬러랑 같이 연결된 한국의 현재의 모습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뉴컬러 관련된 이야기 중에 그 캐나다에서 작년에 잠깐 조사를 했대요. 한 15개 나라 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에는 인공지능 담당자가 168명 정도로 조사 대상국 15개 나라 중에 14위야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그 한경에서 본 기사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10,000명의 인공지능 담당자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다라고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또 다른 정부 발표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AI 인공지능 담당자를 전문가를 5만 명을 키우겠어라고 이야기한 숫자를 본 기억이 납니다. 168과 10,000명과 5만 명의 간극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10월 31일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 중앙 수뇌부 24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향후 중국의 AI 담당자 전문가를 10만 명을 만들어내자라고 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국가별로 AI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향후 우리의 국가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다음 통계 자료를 잠깐 보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개발하는 그 전 세계의 퍼센테이지를 따져 보니까 한국은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1%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 정도 수준이면 17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 나라의 제일 큰 부분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GDP 저희 생산 그 국민 총생산량이 12, 3위를 오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1%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수치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이제 그 경쟁력,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경쟁력에 대한 조사였고요. 다른 한편의 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것이 8월 말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 중에 역량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첫 번째 1등으로 꼽힌 것이 소통과 협업, 그 다음 전문성입니다. 지난 그 조사와 같이 봤을 때는 변화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2013년도만 해도 도전 정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고 하는 것들을 강조할 때였지만 지금은 현재 소통과 협력을 기본으로 해서 전문성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가 기업에서 본인의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으로 가장 크게 꼽는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그 직장 생활을 사회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생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면 많은 직원들이 능력은 뛰어나고 우수한데 성과를 못 내는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팀을 보면 그 능력은 다 그만한데 팀을 이루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게 합니다.
아까 그 모두의 차도원 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회사원, 신입사원이 돼서 우리 회사 직원이야,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 직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본 1년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그 회사를 이탈하는 그 수치도 그 높은 수치를 반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30%의 수치가 회사를 떠나는, 신입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수치이고, 만약에 이러한 그 지표들을 저희가 교육 과정에서 같이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고 실제적인 그 교육을 통한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실은 기회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줄이고 국가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 개인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IBM은 2011년에 피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11년은 미국 IBM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2011년에 IBM이 크게 두 가지를 야심작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셨으리라고 합니다만 인공지능의 대명사가 된 왓슨을 발표를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피텍, 지금부터 말씀드릴 피텍을 발표를 했습니다. 피텍은 2011년에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뉴욕 시립대, 뉴욕시 교육청, 그리고 브루클린 공립고등학교 IBM이 같이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과 전문대 교육을 합친 통합 과정으로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시작한 이 피텍은 현재 한 120여 개의 숫자로 늘어나고 있고 미국과 호주, 모로코, 그리고 올해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같이 발표를 하면서 지금 수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500여 개 이상의 기업 파트너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5년, 6년 지났으면 졸업생이 발생이 되잖아요. 조기 졸업자랑 같이 포함을 해서 보면 저희가 지금 한 180여 명의 졸업생들이 있고 그중에 한 4분의 1가량이 IBM에서 현재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텍이 이 피텍을 제가 좀 멋지게 동영상을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버튼을 잘못 눌러서 타이밍을 좀 놓쳤는데요. 피텍이 성공적으로 그 지난 2011년부터 18년까지 한 7년 동안 전 세계에 확산이 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2019년도 3월에 한국에서 처음 피텍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개받으신 저희 그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의 유두규 교장 선생님과 경기과학기술대 전선도 교수님과 같이 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2학년 과정, 전문대 2학년 과정을 통합한 피텍 과정을 2019년도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된 서울 피텍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2011년부터 시작한 이 피텍이 뭘 어떻게 잘해서 누가 무엇을 해서 이런 확산을 이루어낼 수 있고 한국에도 오게 됐을까를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만드는 정책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 그리고 기업이 함께 의자에 다리가 3개 있는 그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교육계, 기업이 함께 5년제 커리큘럼을 짜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내겠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같이 세팅을 하고 이 확산을 위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계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게 되고 어떠한 그 역량을 키우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 학교, 교사, 교수가 함께 실제적인 수업과 기본적인 전문 역량을 만들어내는 수업 이외에 소프트 스킬, 좀 전에 소개드렸던 협업,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창의적인 사고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기여가 없었던 기업은 이 조금 더 깊게 교육에 들어가서 산학을 연결하는 전문 직원, 전담 직원이 교육 현장에 일어나는 학생들과 기업에 있는 기업 직장인들을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유급 인턴 제도를 통해서 기업 현장에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프로젝트성 수업을 통해서 실제 상시 수업 과정에서 현재 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들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 이 피텍이라는 다리가 3개 있는 의자가 잘 균형을 맞추어서 나가도록 하는 혁신적인 접근을 진행해 왔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된 것으로 지금 120여 개의 학교 확산이 이런 성공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텍을 졸업한 학생 180명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IBM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피텍이 스템 교육과 연관된 것들이 많다고 해서 꼭 IT 개발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저희 그 회사 전반 경영을 지원하는 오퍼레이션 팀에도 있고요, 마케팅 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는 전산실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업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데이터를 통한 정보 유출과 생산과 그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IBM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데이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들을 다시 가공하고 정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IT 기업이건 IT 기업이 아니건 모두 다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직업군에 대한 수요들은 어느 기업에나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피텍은 2가지가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인 뉴칼라 직업군에 대한 역할을 정부와 교육, 기업이 함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한 변화를 통해 국가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역할을 하지 않던 기업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하면서 교육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교육을 혁신하는 데 큰 방향이 되겠다라는 2가지가 저희 피텍의 키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9년 3월에 한국 최초의 피텍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피텍의 이름을 저희가 서울 뉴칼라 스쿨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52명의 학생들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공을 통해서 2019년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각 교육계와 함께 IBM이 관련된 커리큘럼을 짰고요. 보시면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통합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1학년, 2학년 때 기본교육과 3학년 때 전문 기술 역량을 발휘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수업 과정에 집어넣었고, 4학년 때는 저희가 관련 기업에서 유급 인턴십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5학년 때에는 전문 심화과정 스킬업을 통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향후 4, 5년 후에 시장에서 요구될 것이라고 짐작되는 기술들을 바탕으로 IBM과 고등학교, 전문대, 교육부가 함께 커리큘럼을 정리를 했습니다.
피텍의 또 다른 그 장점, 특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단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서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프트 스킬은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협업, 디자인 띵킹, 리더십, 모티베이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고, 이러한 분야들은 기존에 저희가 수업 중에 쉽게 접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아이템들입니다. 또한 체계화되어 있는 교육의 시스템이 있지 않고 교재라든지 평가 시스템이 있지 않았던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간 한 7, 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교대와 함께 실제적으로 학습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정리를 했고, 교사 연수를 통해서 실제 저희 피텍 서울 뉴칼라 스쿨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현재 피텍을 다니다가 IBM에 취업한 학생이에요. 이 친구 이름이 자마이카에서 온 레드클리프 세들러라는 친구입니다. 자마이카에서 가족들과 함께 더 좋은 삶,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이 친구가 그 기술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피텍에 입학을 했고요. 피텍에 입학을 하면서 관련된 학습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했고, 지금 현재로는 IBM에서 IBM 마케팅 팀에서 사용자 UI 관련된 웹페이지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동생이 있대요. 동생이 지금 12학년도 피텍 12학년을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경험을 학교를 통해서 했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바로 IBM 직업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고, IBM에 입사를 해서 더 많은 스킬과 내용들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하고 싶은 일이 드론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창업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만들어갈 피텍에서 또 다른 피텍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교육 혁신 모델을 통해서 실은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IBM이 우리 경기과학기술대 세명컴퓨터고등학교와 함께하는 피텍이 하나의 좋은 해답지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잠시 후에 저장님과 함께 패널 토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무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두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좀 시대가 변한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졸업장이라든가 학위와 자격증이 그 사람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걸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동감을 하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저도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파워포인트로 다 숙제를 해가는데 얘는 파워포인트를 배워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뚫려요. 그 학교에서 대장하는 친구가 이 테더링 많이 켜주는 친구들 뒤로 아이들이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이게 지금 뭐 인터넷 강국이었다는 우리나라,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세계 1%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현재까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 스킬이거든요. 테크니컬 라이팅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간단하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입시 설명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피텍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기가 이제 52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그 대학과 연계되는지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 이해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명컴퓨터고등학교 교장 유두규입니다. 저희 학교는 1970년에 개교를 해서 한 50여 년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2005년에 그 서울시 특성화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에 그 스마트 보안 솔루션과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게임 소프트웨어과 이렇게 4개 학과에 9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이고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두원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답을 드리면 이 학생들은 52명 정원인데요. 전부 면접만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중학교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손상무님께서 발표하신 그 IBM에 입사한 학생의 그 사례를 보면 꿈과 희망을 찾아서 이렇게 미국 땅을 밟았고 그 피텍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렇게 실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학교도 우리 학교도 학생들의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진로를 꿈을 어떻게 실현할지 이런 의욕과 도전 정신이 투철한 이러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말에 저희가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프트 스킬까지 이제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 네. 서울교대랑 같이 이제 커리큘럼도 사전에 그 개발을 했는데 단순히 관련 학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프트웨어 스킬을 위한 국어 선생님이라든가 굉장히 관련된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은 고민, 레벨업 혹은 같이 협력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그 학교에 계신 그 선생님들의 특성을 좀 잘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좀 두려워하고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이제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IT와 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피텍과 같은 이런 모델을 통해서 그 외부 자극이 이렇게 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학교 내부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계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까 손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8가지 역량에 대한 이러한 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그 항목 중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교육해 왔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는 또 충족을 못 시켜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피텍을 하게 된 그 동기도 학생들이 학교 안에 그 학습 경험뿐만이 아니고 학교 밖 학습 경험을 좀 체계화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요. 그 학교 밖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외부의 자극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우리 IBM 직원들과의 1대1 멘토링 같은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IBM 임직원들과의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학교 밖 그 학습 경험을 하게 되고 학교 선생님이 아닌 다른 그 교수자로부터 학습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 내부의 자극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자극까지 합쳐서 학생들이 이 학습 동기를 갖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학습 성취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사실 저희 학교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IT 관련 교과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뭐 보통 교과라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 과학 등 이런 일반 교과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이 같이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그러한 그 역량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것을 체계화시켜서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IBM과 협업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역량을 가르칠 수 있는 연수를 지금 이미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그 정상적으로 실현된다면 앞으로 그런 8가지 역량을 키우는데 조금은 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희 아이도 내년에 고등학교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솔깃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전선도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략한 학교 소개와 피택 참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 기업, 고등학교, 대학교 순서대로 이제 조합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의 컴퓨터 모바일 융합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전선도 교수이고요. 간단하게 학교 소개하면 경기과학기술대학은 66년도에 FIC 교육센터로 시작한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 교육센터인데 99년도에 이제 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지금까지 전문대학에서는 산학협력의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대학이고요. 한 예로 산학협력 수주율이 거의 2등 안에는 꼭 들어가는 네. 그런 전문대학에서, 그러니까 산업체와의 연계가 무척 긴밀한 그런 대학입니다. 산업자원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교육에서는 그 실용주의,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육을 현장에 있는 그런 그 현장을 어떻게 하면 교육에 잘 스며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변화했던 학교입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이번에 그 피텍 제안 받고 또 이렇게 많이 검토하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게 됐고, 계속 지금도 이제 계획을 계속 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2년도에 들어오거든요. 19년도에 1, 2, 3학년 해서 22년도에 저희 대학에 들어오는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 협의도 하고 또 바꿔야 될 것들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이 뭐였냐면요. 사실은 그 교육에 대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바꾸자 했을 때 대학 입장에서 하게 돼요. 이 비슷한 사업으로 뭐 비슷한 유니텍이란 그런 교육 사업이 있었고 또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대학이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은 왜냐하면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현장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주관하고 생각하고 해서 교육을 밀어붙이고 또 평가는 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안 나오고 물론 저기 계속 변화는 됐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텍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노동부 사업과 다른 그런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또 IB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이 피텍 교육부 피텍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IBM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외국에서 사례들이 있지만 결국엔 기업에서 방향을 잡고 또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물론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뭐 같이 설계를 하겠지만 그런 방향이나 어떤 지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유하고 또 지금까지 회의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IBM이 거의 주도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돌아서 보면은 그 현장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지 못한 그런 점이 있고 이제 그런 점을 돌아보면서 좀 진행을 했었고요. 앞으로 또 지금
바꿔야 될 거, 변화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피택을 설계했고 특별히 그 대학에서 저희 학과 교수님들과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고 기존에 이제 NCS라고요. 최근까지 전문대 같은 경우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한 그 여러 가지 상고를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제 교재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음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보완하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입장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것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우리 취업의 어떤 책임을 또 IBM과 같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현장에 부합되는 그런 교육으로 끌어주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되지만 22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뭐 특강이라던가 그 외에 뭐 프로젝트 수업 또 교수님들 또 전문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이건 소프트웨어 쪽에 그래서 함께 계속 학생들을 그냥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저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방안 그리고 진짜 현장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방안 그런 것들을 진짜 이제 완전히 교재화하는 정도까지 서로 설계하고 개발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위기란 말이 사실은 한두 번 나오고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세 분이 각각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산학연 협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산학연 협력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그 대학 교수님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기업들과 어느 선에서 실제 그 프로젝트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에 인력부터 양성을 해서 산학연 협력이 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을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교육부에서 자금이 전혀 지원이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망가지는 이유가 교육부의 돈 그다음에 평가 맞습니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게 교육부랑 같이 사전에 협의는 됐지만 정부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는 게 또 다른 굉장히 또 다른 하나의 혁신적인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중간에 좀 어나운스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모바일 질문 있으시면은 특정한 분을 이렇게 성함을 지명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그 퀘스천을 보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그 손내지나 상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결국은 이제 IBM이라는 기업이 주도하는 첫 번째 피텍 모델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MS도 참여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피텍 모델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개 학교 이외에 IBM 이외의 기업과 학교들로 확대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이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 자료에서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에 시작한 첫 IBM 피텍 이후에 지금 한 120여 개 정도의 학교가 있고요. 그 중에서 한 9개 좀 아니다. 120에서 그렇죠. 109개 정도 학교는 IBM이 아닌 다른 기업들이 피텍의 기업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형태는 IBM과 마찬가지로 단일 기업이 고등학교 전문대와 같이 학교 모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기업이 한 7, 8개까지도 제가 봤었는데 여러 기업이 한 학교를 지원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제과업을 담당하는 기업이 피텍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기업 파트너로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IBM이 2011년에 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교육의 혁신을 이루고자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만 IBM 혼자 단일 기업의 모델이 아니라 공교육 혁신에 큰 기치를
이루어내려면 IBM이 아닌 더 많은 확산,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 사회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희가 관련된 모델이라든지 커리큘럼 그리고 소프트 스킬에 대한 평가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그 사이트에 올려놓고 공유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기업, 중소기업들 500여 파트너가 IBM과 같이 이 피텍 모델에 참여하고 있고요. 한국의 케이스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2018년도 2월에 실은 교육부랑 실제적인 피텍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내부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은지 한국에서 우리가 이걸 시작해도 좋을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열심히 해서 2018년 올해 봄 2월에 교육부에 이제 제안을 드렸어요.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해봄직하다.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인재 양성, 취업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같이 기반부터 고민할 수 있는 배경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교육부랑 협의를 하고 5월에 저희가 고등학교랑 전문대, 특성화 고등학교랑 전문대학교를 같이 별도의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 뵙고 이제 파트너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IBM 혼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확산을 목표로 다른 기업 파트너들에게 소개를 여러 차례를 드렸습니다. 여러 기업에게 드렸고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셨고 그 중에 교원그룹에서 저희 2020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피텍의 첫 번째 기업 파트너로서 시작을 해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2019년도에 IBM 피텍 스쿨을 이제 세명컴퓨터고등학교 경기과학기술대랑 같이 시작을 하고 2020년도에 교원 피텍이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이후에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11월 22일에 때 아닌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11월 22일에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관련된 설명회 자리를 갖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참여를 하셔서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거리가 있고 어떻게 이거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그 논의를 해주실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확산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저희와 교육부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 학교를 오픈을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세워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분야가 꼭 지금 IBM의 인공지능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다 이제 그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을 충분히 하시겠다는 예. 그런 생각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일례로 실은 IBM이 실은 그 같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는 저희 기업 고객들이세요. 여러분들 이제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사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셔서 대소비자 서비스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IT 기업이 아닌 기업들도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사업의 아이템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같이 기업 파트너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52명으로 이제 내년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건 사실 1대1 멘토링이라고 생각을 되거든요. 인턴십하고요. 그러면 그 현재 그 한국 IBM 직원분들이 1대1 멘토링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인턴도 이제 특정 기간 하게 되는데 그 인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보수를 할까요? 역할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일단 멘토링부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실은 그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학생들이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기업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과 연을 맺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황이 어떻고를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절대적으로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 52명이 IBM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52명과 1대1 멘토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멘토들은 실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어도 직장 생활 관련된 멘토링을 할 수도 있겠고,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에 대한 다른 자료를 찾아보거나 전문가를 소개받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여기 멘토링에 참여할 직원을 모집하는 것, 그리고 그 직원들이 적정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내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9월 말쯤에 저희 IBM 직원들을 대상으로 혹시 우리가 이 피텍을 내년에 시작하면 고등학생들의 멘토가 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직원들한테 아주 짧게 빠른 그 퀵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한 200여 명, 270명 정도의 직원들이 나는 멘토를 할 의향이 있소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다행히 저는 이제 내년 1년을 꾸려갈 멘토는 확보를 했습니다. 52명이 필요한데 다행히 270명이 대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직원들도 뭔가 사회적인 직업인으로서 내가 내 업무를 하는 것 이외에 기여를 하고 싶은 기회가 굉장히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게 실현될 수 있겠구나를 확인을 했고요. 이런 것들 말고 이제 프로젝트성 수업이라든지 기업 탐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하면서 4학년 차, 즉 우리 대학교 1학년 차에는 한 6주 정도 과정으로 유급 인턴십을 제공을 합니다. 그 학생들 52명의 학생들은 IBM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고요.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180명 중에 IBM에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들이 하는 것과 아마도 유사한 형태의 업무 지원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인턴 친구들 뭐 이렇게 복사하고 커피하고 이런 거 절대 거의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IBM은 인턴 교육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학습 과정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는 것들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갖고요. 저희 토론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제가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선생님과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그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육 목표가 바뀌게 되면 뭐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의 변화 말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예정인지, 어떤 소요가 있으신지 한번 그 일기로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 학교는 이미 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그 직업교육 비중확대 사업을 통해서 인프라는 이미 다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우리 손상무님 초빙해서 시설을 직접 돌아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항상 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생님의 역량을 학생은 뛰어넘을 수 없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역량이 높아져야 그 학습자가 그거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인공지능 관련 전문 지식이 향상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선생님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그 준비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뭐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조금 약간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뭐 한 줄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린다면, 교육은 인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우리 선생님들께 강조를 합니다.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요. 우리 그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뭐 자동차를 잘못 만들어서 소비자가 운전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뭐 불이 나고 그러면 이제 리콜이 들어가고 그러죠. 근데 사람 교육에는 리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에게 많이 이제 강조를 드려요.
학생이 3년 과정을 배우고 나면 리콜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 가르쳐야 된다. 인재를 가르치는 데는 왜 그런 것이 없느냐? 불량 인재를 양성하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진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아까 우리 차두원 박사님하고 사전 미팅 때 그 얘기를 물어보셔서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려야지 그랬는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그 불량 인재에 대한 반성, 자기 성찰 없이 계속 똑같은 그런 걸 반복하고 학습 재반복을 한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또 뭐가 문제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가만히 그 학생들과 만나서 이렇게 내면을 훑어보면 학생들이 꿈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교장이지만 이렇게 뭐 학생들을 만나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어서 학생의 꿈이 뭐예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 대답이 제가 너무 놀라서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다음에 꿈이 건물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우리 일반 국민 사회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학생들에게도 투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장기간의 진로 설계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의 학교가 돼서 그 학생들이 장기적인 자기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되셨나요? 네,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의욕이 너무 지금 넘치시고요. 11월 말에 1차 학생들이 이제 입시라 그러나요? 하는 걸로 들었는데 경쟁률이 아직 예상이 되지는 않겠죠? 글쎄, 우리가 입학 설명회를 좀 1차, 2차 2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과정에 대한 열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입시 과열이 생기지 않을까,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행복한 비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난 현상은 그런데 입시라고 하는 건 실제 원서가 접수되고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해서 실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문제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다른 학과들보다는 더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말씀? 저희가 22년도에 들어오거든요. 22년도에 들어오고요. 하지만 저희 과가 장비가 좀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좋은 여러 가지 산학협력 관련된 사업들 통해서 구축이 돼 있고요. 그러나 이제 장비라는 게 계속 바뀌는 그런 또 낙후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교육 사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저희가 이번에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표를 정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을 매기는데 자율계선대학을 가장 높은 등급인데 이제 그런 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수주하거나 그런 데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네. 이번에 교과목을 보면은 뭐 클라우드 네트워크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의 IoT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또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이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제도, 입학제도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저기 법적인 부분 이런 교육부하고 같이 또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육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소프트 스킬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오히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기술적인 그것을 가르치고 알고 모르고보다는 그거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있어야 되고. 근데 좀 더 일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뭐 이렇게 협력해서 하고 또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또 어떤 소통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일을 성취하고 그렇지 못하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대학에서 지식만 가르치는 대학에서 그것이 진짜 적용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NCS 보면은 지식적인 면 또 기술적인 면, 소양적인 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기 평가도 하고 또 어떤 교육 내용들을 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에 뭐 협력적인 뭐 소통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습이나 아니면 교육 내용에 담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25분 정도 남았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질문이나 코멘트들이 있는데요. 남은 시간은 이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텍 과정도 100%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IBM 주도 피텍 같은 경우에 취업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사회인으로 육성되고 그들의 이제 캐리어 패스라 그러나요?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질문인 것 같거든요. 상무님께서 한번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참고할 수 있는 지표는 미국의 자료가 제일 정확하고 근접한 자료라서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시작한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6년제 과정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이 한국이랑 다르게 4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4년 과정 플러스 전문대 2년 과정에서 6년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2011년에 입학을 했으면 2017년, 18년 이때 이제 그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조기 졸업생들 3년 반 정도의 조기 졸업한 학생들 그 이후 졸업생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한 180명 정도가 졸업을 했고 그 중에 4분의 1 가량은 IBM의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4분의 3은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시면 더 긴 학사 과정, 그러니까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한 학생들도 있고요. 다른 기업체에 취업을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IBM이 같이 피텍으로 만든 그 교과 과정들이 IBM만을 위해서 필요한 교과 과정이라든지 IBM에서만 쓰일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도 IBM에서만 그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과업체라든지 카드업체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혹은 다른 사이버 세큐리티 기술, IoT, 사물 인터넷 기술 이런 것들은 다른 기업들에서도 필요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IBM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1차 과정, 1차 서류 전형은 저희가 피텍 졸업생들한테 통과를 시켜줍니다. 한국 IBM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적성 검사, 영어 시험, 면접 이렇게가 저희가 기본적인 취업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서류 전형에서는 피텍을 졸업했으면 IBM에 오는 학생으로서 직원으로서 기본은 됐어. 서류 전형은 패스 이렇게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른 피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원들이 오면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다른 경쟁을 통해서 입사 지원자들하고 경쟁을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IBM에서 지금 시작하는 한국에서 시작하는 요 서울 뉴칼라 스쿨은 어떨 것 같냐? 아마 비슷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학구열이 높은 나라잖아요. 아시아 나라들은 뭐 대만, 일본, 한국 이런 데들은 싱가포르 이런 데들은 조금 더 학구열이 높은 곳이라서 4년제 대학 진학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5년 후, 6년 후에는 실은 지금 저희가 상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세상이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뉴칼라라는 개념이 4년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변화들은 조금 더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속되는 질문인데요. 피텍 과정을 참여했다가 나는 내 적성이랑 안 맞아. 이런 학생들이 출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장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글쎄 저희가 현재 다른 과정에서도 교과 과정을 이행하다가 이수하다가 사실 적성에 안 맞는 학생이 나옵니다. 그런 학생은 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다른 분야로 이렇게 진로 변경을 교육청에서 해주는 기간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9월 1일자로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주고요. 또 혹시 1학년 마치고 변경이 될 때는 2학년 1학기 때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내가 끝까지 피텍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설계에서 자기가 잘못 참여한 거에 대해서 진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 5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입맛에 맞는 테크니션을 양성하는 과정이 아니냐. 그리고 그 5년 동안 우려가 되는 게 어떤 기초라든가 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템의 기초 지식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장 선생님. 글쎄 제가 우리 청중 중에서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에 있으면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선 학생이니까 학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성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2번째로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된다는 건 인성이겠죠. 3번째는 제가 감성을 키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좌장이신 우리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대졸자의 30%가 1년 안에 퇴사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성 지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 사회성 지능을 키우게 되면 다른 사람과 정신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이런 감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기업에서도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게 되면 우리 그거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 주체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감성 교육 사실은 이 피텍 이전에도 그러한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다 잘 아시다시피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도구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잘해서 수능 점수 잘 받고 대학 진학에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까 이런 거에 집중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의 폐단을 사실은 요즘에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고 교육부 장관까지 물러나신 학생부 전형 이걸 좀 줄이고 성적으로 뽑지 왜 자꾸 그런 능력을 보느냐 이런 문제에 이제 우리가 시달렸는데 사실 아까 서두에도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오로지 지식이 전부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학생들의 그런 역량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그 감동을 주고 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학생들을 선발합니다만 선발 기준에 봉사활동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그 봉사활동 점수가 1차 서류 전형의 컷오프에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선발 단계부터 그와 같은 그 가중치를 둬서 선발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텍 과정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런 마음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선 내재된 학생들이 우선 합격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 과정 안에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만 학생들을 그런 그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제품의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 우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는 뭐 IBM의 왓슨의 여러 가지 API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활동 안에서 교과 과정 안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특별하게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 말고 우리 사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교과 시간에 그런 것 등을 좀 유도해 주면 자연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자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하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교양 과목이 계속 있고 대학교 과정에서도 교양 과목이 있어가지고 그 인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아까 같은 질문이었을 때 이제 너무 기능적인 그런 질문이 그런 엔지니어를 개발하는 거 아니냐. 좀 장래에 대한 문제도 한번 질문을 했던 걸로 제가 와닿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역이 뉴칼라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수요 조사가 된 바처럼 발표를 이미 하셨는데 그 너무 기능적인 일이 아니고 아니면 뭐 인공지능에 대한 그 알고리즘 개발 알고리즘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연구들은 사실은 단연간 해야 되는 연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최근에 보면 구글에서 나오는 뭐 텐서라는 툴도 있고요. 지금 우리 IBM의 왓슨 연구소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엔진도 있습니다. 이런 툴은 이미 그 알고리즘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이거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업체들이 그 대다수의 업체들 또 연구소들이요 그 이걸 적용하고 응용하고 또 제품화하고 이런 것에 거의 프로젝트가 다 몰려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의 사업이 벌어지고 돈을 벌고 이제 이런 또 인력도 거기서 나오고 합니다. 영역이 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그 피텍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에서 하는 그런 그 인력의 어떤 유형이 그 뉴칼라 영역이고 또 단기간에 어떤 테크니션을 이렇게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 효용성 있는 그런 엔지니어 또 프로그래머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이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적으로 그 나이에 부합되게 또 IT 영역에서 또 인공지능 영역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준비해주는 그런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질문이 공통된 게 한 3개가 있는데요. 그 기존의 유사한 프로그램, 뭐 예를 들면은 폴리텍이라든가 직업전문학교, 산학협력, 뭐 계약학과제도 있겠죠. 이런 것들과의 어떤 차이점을 질문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NCS 같은 경우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활용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 NCS 이에 독자적으로 개발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 개가 또 있었어요.
교수님. 예. 어쨌든 현재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 일병행학습이죠. 피택이라고 네,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사실 여기 우리 상무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피택은 사실은 원래 이제 그 IBM을 비롯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교육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을 따왔고요. 실질적으로 일병행학습이기 때문에 일과 또 교육을 같이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순수하게 여기 피택 우리 IBM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이제 우리 주도하는 우리 피택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 교육이 얼마나 현장의 내용들이 들어와서 실제 그 교육을 해서 얼마나 그만한 인력을 배출하느냐는 문제니까 좀 컨셉이 많이 다르고요. 제가 예, 잠깐 첨언을 드리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시고 한국폴리텍대학이랑 같이 진행하시는 피텍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학습 병행제이고 대상자가 현재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스킬 역량을 더 높이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대학교 전문적인 지식을 대학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피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시는 피텍이 IBM의 피텍을 방문하시고 같이 이제 좋은 취지로 해석이 되셔서 한국에 가지고 오시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 모습이고요. 차이점, IBM이 교육부와 지금 세명컴퓨터고등학교 경기과학기술대랑 같이 하는 피텍이랑 뭐가 다르냐? 저희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시작하는 실제적인 공교육에서의 4차 산업혁명, 뉴스킬, 뉴칼라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NCS는 교수님께서 좀. 예, NCS는 원래 그 국가 교육 과목의 표준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 전 정권만 해도 꼭 해야 되는 그런. 근데 고등학교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 입장은 꼭 현재 해야 되는 거고 대학 입장에서는 그 지금은 조금은 자유스럽지만 사실은 이제 기존에 만든 그 너무 이제 상고를 겪으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계속적으로 합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거의 70% 이상이 80%에 육박하는 NCS 교육 과목이 있습니다. 거의 실습 과목은 다 NCS예요. 이 NCS라는 특징은 결국에 직업, 진짜 산업 현장에서 그 인력이 진짜 일을 하는 그 영역을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교재화시키고 교육 과목화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어떤 소양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잘 분석해가지고 실제 평가라던가 그런 평가를 또 재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수요 조사도 충분히 많이 했던 거지만 사실은 이제 ING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피텍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모델이죠. 새로운 모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키라던가 또 영역이 또 뉴칼라, 또 새로운 4차 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해서 그 선진 교육 모델이거든요. 선진 교육 모델이지만 또 우리나라에 좀 그 튜닝하는 과정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요 과정을 이제 저희 IBM과 고등학교 전문대만 우리끼리 앉아서 이렇게 꽁떡꽁떡 만든 것이 아니라 교육부랑 계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교육부가 인정하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장 받을 수 있고 전문대 2년 지난 전문 학사 자격증을 받는 실제적인 공교육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라는 점이 기존에 진행하는 것들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실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와 교육계가 같이 기업이 참여를 한 앞으로의 교육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잠깐 네, 첨언할까요? 예. 네.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과 같이 이렇게 좀 약간 난이도가 높은 하이테크 분야의 그 기술들은 사실 전문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2년 과정이나 3년 과정에 마칠 수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3년 플러스
2년이면 5년인데 장기간에 걸친 그런 집중 이수와 하이테크 교육을 통해서 그 역량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단계부터 이 분야를 시작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보다 좀 유연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3+2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5년이냐 그러면 물론 전문대학 과정을 3년 더 할 수도 3년으로 해서 3+3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학 과정이 4년이지 않습니까? 그 대학 과정에 1년만 더 하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 정도 역량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겠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이 분야에 적용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 고등학교 단계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교육 과정은 100% NCS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NCS에서 이미 다 도출이 돼서 교과목으로 지금 발표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육부도 나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과를 빠르게 이렇게 교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점 오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께서 질문하고 코멘트를 주셨어요. 사실 이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편입을 할 수 있겠느냐,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다시 할 수 없겠느냐, 그 다음에 어떤 사회인을 위한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이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 질문은 따로 답을 드리긴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계획이 없는 걸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일단 그 피텍 모델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에서 이 새로운 스킬과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다른 여러 기관들이 있겠습니다만 IBM이 약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요즘은 오픈 배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IoT, 블록체인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여러 협단체들과 같이 해서 과정을 이수를 하고 일정적인 능력을 평가받고 그것을 인증받는 것들에 대한 시도들이 아마 꽤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도 이제 모 기관과 같이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좀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또 이제 뉴 컬러에 대한 메이비랜다 직장인 버전을 아마 저희가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혹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고려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코멘트 주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중학교를 마친 친구들이 그 소프트 스킬이라는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배우면서 적응이 될까라는 그런 어떤 영향에 대한 우려를 주신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템 교육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잘 싸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기술 교육을 어려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못하면 또 이게 또 굉장히 또 양극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주셨고, 굉장히 많은 우려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회사 생활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 생애 직업을 한 가지를 갖기 굉장히 힘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발전도 빠르고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캐치하고 그 기술을 팔로우하고 자기 거를 만들면서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개인이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그런 스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피텍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점을 두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반이 굉장히 빠르게 갔네요.
굉장히 빠르게 갔고 일일이 이렇게 그 질문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다 답을 못 드려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의 이 세션이 단순히 뭐 피텍이라는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교육의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고 자리를 잡고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꼭 피텍이 정답이 아니지만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굉장히 감사드리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